예, 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보건소와 예민한 사람의 세상 적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스티브 잡스. 정말 우리 시대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늘 쓰는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했고 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환공포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뉴욕타임스지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옆에 스티브 잡스 옆에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를 한번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있고 그 안에 동그란 씨들이 있죠. 그 안에 약간 녹색으로 된 또 씨가 있는데 그 녹색이 된 걸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느낌이? 그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열에 9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열에 1명은 저게 쑥 들어간 걸 보면 오싹하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환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심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아주 심한 분들은 저거 쳐다보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에 뭐가 쏙쏙 들어간 거 그런 상처를 본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쏙쏙 들어간 거 이런 걸 봐도 아주 이렇게 오싹오싹한 느낌이 드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게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이로제 등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아마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라든지 그 동영상 그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한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모가 아니고 자신의 생모가 이제 자기를 이제 어릴 때 미혼모 상태에서 나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입양한 가족이 이제 농부셨는데 스티브 잡스를 대학을 보내는 조건으로 입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만뒀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어머님의 요구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길을 갔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생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요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걸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잡스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트라우마를 잘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승화를 했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승화를 통해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고 또 세상을 바꾼 정말 놀라운 기기들을 선물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PDA를 썼는데 지금은 다 그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처럼 자기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바꾼 놀라운 기기를 선물했죠. 그러니까 예민한 것이 결국은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잡스의 천재성, 미국 사회의 포용성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 특히 양부모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만은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양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됐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예민한 특성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센시티브하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아론 박사가 제시를 했는데 아론 박사는 이제 타고난 그런 성향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서양 분들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약간 신체화를 많이 하고 또 조금 몸으로 많이 느껴요. 증상을. 그리고 조금 외부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민감한 카메라를 들고 아주 민감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듣죠. 그럼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평상시에도 계속 그러면은 이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런 예민한 분들을 아주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증. 여러분들 이제 우울증도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공황장애 이제 숨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고요. 또 초조한 불안증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아주 대부분 다 예민합니다. 거의 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신데, 또 만나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굉장히 업적을 이루고 여러 가지 능력을, 아까 스티브 잡스 같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어떤 분들은 예민한데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병으로 고생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예민함의 천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족한 환경.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입양을 시켰고 자기는 이제 생모한테도 못 컸죠. 어린 시절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부족한 환경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태어나 보니까 그게 돼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또 자기의 예민성에 계속 휘둘리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현재의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항상 긴장 불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걸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대인 관계를 단절하고 집에서만 히키고모리 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민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에 집중.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과거는 과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현재의 일을 자꾸 과거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항상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각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민한 분들은 가만 보면 먹는 게 자기의 예민성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 대신 커피를 마신다든지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각성이 되죠. 자기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위에 항상 받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창의적인 생각이나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를 근데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근데 자기 친구나 동료들 쳐다볼 때도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옆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봅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그렇게 보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볼 때는 똑바로 보는데 아마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삐딱하게 머리를 하고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텔레비전을 보시면 TV에 토크쇼 패널들 보면 머리가 똑바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이게 머리를 이렇게 삐스미해가지고 보는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얼굴이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든지 입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되는데 눈하고 입은 일자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어깨, 목 이런 쪽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디스크라든지 허리 통증, 척추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민한 분들은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하고 머리를 어깨 중간에 딱 위치를 시켜서 머리의 무게를 분산하는 이러한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자꾸 연습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내 피부 관리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는데 표정이나 말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중요한 게 좋은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예민해지면은 눈을 찡그리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눈 미간이 찡그려요. 이걸 오메가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상대편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찡그린 표정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말투도 항상 좀 강하게 나가기가 쉬워요. 그럼 그게 새로운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예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과 깨는 것, 그리고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지면은 그 시간부터 오전이 생기게 돼요. 아침이라는 것이요,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깼는데 벌써 점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리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오전에 각성 이르게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빛도 보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몸이 깨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 대화 내용을 한 달 지나면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못하죠.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사실은 알죠.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근데 그 잃어버릴 내용에 지나치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내가 뭘 잘못 말하겠는지,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민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뭘 알아보았는지, 양치질 했는지, 휴대폰 어디에 뒀는지, 이런 거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너무 필요 없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치매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데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억력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은 다 잃어버릴 내용이다. 다 잊어버릴 내용이다. 한 달 지나면은 생각에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느끼는 그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는 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보통 그런 말 잘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그런 내용은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데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결국은 다 잊어버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온앤오프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 내가 집중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예민성을 온 하시고요. 그 나머지 일, 친구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가족 간에 대화를 할 때는 자기의 예민성을 오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일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민감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근데 평소에 옷차림은 어때요?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다니고 아주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데는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을 끄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민감한 분들이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